이 판사가 재량과 법규칙을 이용해서 적용 범위인지 아닌지를 확정해 놓은 거네.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 거네. 언어의 의미도 확정되어 있겠네. 맞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법의 규칙을 제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이 사례는 앞으로 법 규칙만으로 판단 가능한 사례가 된 거지. 어렵지만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쳐보자. 그래서 얘는 법 규칙에다가 이거랑 같은 말이야. 법 규칙만을 판단하는 거. 이거에다가 뭐까지 더한 거? 법 외적인 요소.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를 의미하는 용어가 뭐야? 재량? 예, 재량이에요. 알았어. 재량이라는 걸 행사한 거. 그래서 이 사례가 네. 경계에 있는 사례였는데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확정한 거지. 네. 범위 내인지 확정해버렸네. 그러면 이 경계에 있던 사례는 더 이상 경계에 있지 않고 뭐가 돼? 법. 어? 세모가 돼. 세모가 돼. 그러니까 명백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의미가 확정되어 있네. 뭐의? 언어의 의미가. 야. 보이니? 진짜? 뭐야? 언어의 의미 확정이야? 명백한 사례라고 써서 붙은 거고? 됐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제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까지가 뭐야? 파트의 법 규칙에 대한 주장이야.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였다. 그럼 그 전의 문장은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던 거네. 겠죠. 법의 개방적인 구조 또 언어의 개방성을 미리 살펴본 겁니다. 풀러는 누구 나오셨어 지금? 풀. 다른 사람 나왔지. 그치? 잘했어. 풀러 나왔어. 지금까지는 누구 거 봤어? 하트. 하트 거 봤어. 와우. 이제는 누구 거 볼게? 풀러 거 볼게. 그러면 결국에 둘을 비교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 당연히 차이점에 힘을 줘서 읽는 게 맞는데 차이점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준서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힘을 주어 읽어. 이게 다르네. 다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줘야 될 건 정확히 어느 지점이 다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야 언어를 받는 규칙의 개방적 구조라는 건 나도 동의? 오케이 동의해.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지 불확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례가 지금 적용된다는 것도 뭐 동의해. 근데 나는 그 재량 있는 거 있지? 난 이거 재량 인정하기 싫어. 그때 외적인 요소 딴 거 고려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거나. 나 안 읽어봤어 밑에. 그게 아니라 아니면 이거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확정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파악하시면서 차이점은 읽어내시면 되고, 다만 조심할 것은 방금 이야기한 거랑 같은 말인데 어디까지는 같다는 거, 공통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생뚱맞은 거 갔다 와가지고 비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공통점은 보통 근본 전제로 첫 단락이나 앞에 배경 지식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글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했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3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야. 괜찮아요? 적용 문제든 아니면 뭐 3점짜리 중심 내용 문제든. 네, 플러 씨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비판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실 수도 있겠죠.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했어. 그런 비판 지점 파악하셔야겠죠. 딱 봐도 언어의 의미 가지고 이거 해석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여기겠죠.
왜? 개별 단어들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개별 단어들에 집중하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너 너무 이것만 갖고 보는 거 아니냐? 딴 것도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최소한의 것을 부정하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 그죠? 법을 해석할 때는 우리 법 해석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법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규칙의 맥락과 법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분이 있네요. 어디가 달라요? 법을 해석하는 법 해석하는 방법에 하트는 그 사례들이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이해한 거지. 그리고 그 이해한 건 결국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거야. 사례가 적용 범위 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죠? 풀러는 뭐 가지고? 법규칙의 맥락이랑 목적. 법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괜찮아? 그 부분이 다른 거야. 즉 판사는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 탈 것의 의미가 불확정적일 때만 비로소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까 사례로 돌아가는 거네. 공원에서 탈 것을 수리 금지할 거래. 근데 그 목적은 뭐였어? 공원이 조용하고 평화롭기 위해서였잖아. 그래서 그걸 위해 공원은 탈 것을 수리 금지했어.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탈 것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데 장난감 차는 탈 것이야? 그때 뭐랬어? 그 다음에서야 공원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과 아이들이 즐거운 것을 비교하는 거. 즉 그때서야 목적을 고려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다고 나와있지. 봤어? 즉부터 비로소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하트도 그 법규칙의 목적을 판단하기는 한 거야. 사용하기는 한 거지. 근데 너무 늦게 했다는 거야. 단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인 걸 알고 나서야 그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맥락이랑 목적을 가지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지. 풀러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주사위 노릇을 가르친 상황을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예시 나오네요. 위랑 연결해야 돼. 그래서 법규칙,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맥락. 법규칙의 맥락,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 두 가지를 읽어낼 거야, 이 사례. 목적은 뭐겠어? 좀 예시에서요? 풀러는 부터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 이게 목적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더니 지금 이 사람이 돈을 걸고 하는 주사위 노름을 가르친 거야. 그럼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는 발화자의 당초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놀이가 가리키는 대상에 주사위 노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장이 지나치게 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초에 목적을 고려하기 전부터 목적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놀이라는 거에 놀이가 가리키는 대상에 주사위 노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이라는 거야. 그 언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법규칙을 만들기 이전에 그 규칙 이전에 뭐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부터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놀이에 노름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언어적으로 확정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법규칙을 제정하는 거가 그 아이한테 놀이를 가르치라는 목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원래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 법을 제정하는 목적. 근데 그게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애초에 그 언어의 의미를 확정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법규칙의 목적이 확정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부터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응. 한편 풀러는 하트가 법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법규칙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비판하긴 비판한 건데 포장 잘해줬죠. 뭐래? 하트가 법규칙의 언어를 중시한 건 맞아. 그게 지나쳤던 건 맞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법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건 어떤 목적이었을 거라는 거야? 위험을 경계하는 위험을 경계하는 거야. 어떤 위험? 과도한 해소 과도하게 하는 무슨 뭐에 대한 해석을? 규칙의 목적을 중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목적 가지고 목적이랑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 애초에. 근데 지금 하트는 목적을 고려했었잖아. 언어가 확정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본 후에 확정적이지 않다면 목적을 고려했어. 근데 하트가 생각했을 때 그 목적에만 지나치게 중시해서 해석을 하면 얘도 해석은 하는데 과도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 과도하게 하면 위험이 생기는데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언어를 먼저 보라고 한 거일 거야 라고 풀러가 얘기를 해준 거죠. 풀러가 해석한 하트의 법규칙 해석 이론인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미리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 이 문장? 법치주의라는 건 그냥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를 법치주의라고 하거든. 우리 법치주의 국가잖아. 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뭐 처벌하기도 하고. 자,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 이것은 법이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아닌지인 거지. 그 행위는 미리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말은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인 거. 그치? 또 풀러는 목적이랑 규칙의 맥락상으로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근데 그렇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대. 근데 이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지. 법에 따라서 법규칙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확정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대. 그럼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나야 할 문장은 하트가 말한 거야. 하트는 법규칙이 대부분 확정적인 의미의 규칙이라고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애초에 모든 사태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미리 완벽하게 확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판사가 어떤 법규칙을 가지고 사례를 해석할 때 이런 법률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재량을 행사하지. 요걸 같이 고려하지, 두 가지를. 그래서 선례를 만들잖아? 그럼 그게 확정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법을 계속 제정해 나가면서 원래도 대부분의 법규칙이 확정적인데 그 적용 범위가 확정적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는 경계에 있는 사례들조차도 계속 확정시켜가는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 대체로 대부분 확정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 거야. 괜찮아? 그 몇 부분, 일부분도 그 사람은 이걸로 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미리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면 확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없다고 말했잖아. 없는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선례 가지고 앞으로 계속 판단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법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확정되어 가고 있고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괜찮죠? 풀러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풀러는 하트가 조금 지나치게 언어에 집중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집중하는 이유는 너무 목적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까지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 두 사람은 다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미리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 확정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트는 언어의 확정성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받잖아. 근데 플러는 목적이랑 맥락을 미리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 순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법규칙은 애초에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의 의미를 당연히 고려하지만 언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조차도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 의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당연히 법규칙을 만들게 된 맥락과 목적을 고려를 미리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둘은 친구야. 둘은 친구인데 약간 다른 거지. 야, 너 처음부터 고려를 해 라고 하는 사람이랑 야, 그래도 언어부터 조금 확정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랑 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확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은 거지 다. 지금 미리 분명하게 확정되는 건 있어. 핵심적인 사례, 적용되는 범위 확정되어 있지. 있다며.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라며. 괜찮아요? 응? 언어의 개방성인 거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거 설레로 지금 메꾸겠대. 그리고 얘는 애초에 그거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면 그럴 여지도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법규칙은 그 적용 범위를 미리 확정할 수 있다고. 진짜 맞습니다. 마지막에 꺾죠. 어렵네 이 지문. 근데 문제가 쉽게 나왔을걸 지문이 어려우면. 잠깐 숨 쉬세요. 정리 한 번 더 할 거니까.